30년 지기 친구가 고작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때문에 남남이 되었습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기묘해서 거대한 망치에는 버티면서도 차가운 바람 한 줄기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법입니다. 나는 평생을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에서 수만 명의 인재를 이끌고 천문학적인 숫자를 다루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냉철한 경영자라 불렀고 세상은 나를 성공의 신하라 추어 올렸지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사람을 얻고 잃는 결정적인 순간은 거창한 계약서 위가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 위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밥값. 한국 사람에게 이 두 글자는 단순한 식대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관계의 온도계이자 사람의 그릇을 재는 가장 정밀한 저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밥 한 끼에 담긴 서늘하고도 뜨거운 인간관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중마고라 불리던 두 사람의 인연이 겨우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30년을 이어온 우정이었지만 계산대 앞에서의 그 짧은 찰나 서로의 주머니에서 손이 나오지 않던 그 몇 초의 정적이 30년의 세월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친구 사이라면 내가 낼게라며 서로 지갑을 여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돈을 냈지만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돈 10,000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에게서 느꼈던 계산적인 눈빛과 미루려는 태도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힌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내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너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는 그 마음을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돈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임에서 늘 밥값을 도맡아내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넉넉해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기에 지갑을 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고맙다, 다음엔 내가 살게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간사한 구석이 있어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인당 50,000원이 넘는 비싼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서를 보고 쭈뼛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 농담조로 툭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언니가 낼 거잖아? 언니는 돈 많으니까. 그 가벼운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 내관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화가 난 건 50,000원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의무로 혹은 뜯어먹어도 되는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모멸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정확하게 오늘은 각자 계산하자고 말하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친밀해 보이던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씁쓸하게 웃으며 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갑을 닫으니 비로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보입디다. 통장 잔고는 늘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린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하지만 혹으로 사느니 차라리 고독한 존엄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서 뼈저린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킨 것입니다. 밥값이란 단순히 음식을 먹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이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무언의 고백이자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연료입니다. 그런데 그 연료를 한 사람만 계속 붓고 있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과열되어 폭발하거나 연료가 바닥나 차갑게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삼성에서 수많은 임원들을 지켜봤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결국 조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밥값을 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하 직원에게 밥을 살 때 생색을 내지 않았고 상사에게 얻어먹었을 때는 반드시 작은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며 감사를 표할 줄 알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지갑을 여는데 인색하고 남의 돈으로 배를 채우는 것을 능력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사람을 잃고 고립되더군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말로 하지 않을 뿐 누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누가 나를 이용하려 하는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렇다면 밥값을 낸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배통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미묘하고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정확함과 따뜻함 사이의 줄타기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정확해서 오히려 사람을 질식하게 만드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내 지인 중에 박철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 처리가 빈틈없고 계산이 정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늘 이론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더치페이의 화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10일 500원을 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 앱을 켜고 수수료까지 따져가며 돈을 보내더군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의 깔끔한 성격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철호는 뒤끝이 없어 신용이 확실한 친구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그 완벽한 정확성이 묘하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마치 정교한 기계 부속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오차는 없었지만 그곳에는 사람 냄새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 대신 입금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오가는 관계. 그것은 거래이지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박철호는 몰랐던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더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조금 덜 내기도 하면서 생기는 그 헐거운 틈새 사이로 정이라는 바람이 불어오고 인간적인 유대가 싹 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너무나 정확한 계산 위에는 정이 머물 자리가 없는 법입니다. 나는 박철호 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옳은 것이 늘 정답은 아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가 사람의 마음까지 대변해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도 그 숨막히는 정확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와 함께 있으면 춥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밥값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관계의 양극단을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호의를 권리로 아는 뻔뻔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숨 쉴 틈 없는 차가운 정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함정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시험에 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밥값은 얼마입니까? 아니, 당신이 밥값을 대하는 온도는 몇 도입니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밥값을 둘러싼 인간 군상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하니까요. 단순한 인색함을 넘어 돈을 이용해 상대방을 조종하려 드는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부류들도 존재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비틀릴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기만적인 관계의 실체와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삶의 태도에 대해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돈이 칼보다 무섭다는 말을 실감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한 박철호 씨처럼 차가운 계산이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다면 이번에는 뜨거운 척하지만 실상은 상대를 태워 죽이는 아주 교묘한 불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상에는 백백이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내 지인인 박미선 씨가 겪은 일이 딱 그랬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에 유독 밥값을 먼저 내려고 기를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호탕하고 의리 있는 여장부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 호의를 감사해 하기는커녕 알 수 없는 부채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지갑을 여는 방식은 배려가 아니라 일종의 선전포고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거하게 샀으니까 이번 여행 경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기어라는 식의 무언의 압박이 늘 뒤따랐습니다. 그녀에게 밥값은 우정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서열을 정리하고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나는 경영 일선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을 웃게 만들지만 뇌물은 받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대접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지배를 위한 대접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다참합니다. 박미선 씨의 친구는 밥을 사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샀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 내 말을 들으라는 오만함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들었고 하나둘씩 그녀 곁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돈을 쓰고도 욕을 먹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돈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그 종이 조각으로 쌓아 올린 성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을지도. 하지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관계의 파국은 불균형에서 옵니다. 내가 삼성이라는 조직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철학 중 하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포겟, 즉 주고 나서 잊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일 뿐 평등한 인간관계에서는 적용되기 힘든 고귀한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인간관계, 특히 친구 사이에서는 주고받는 마음의 총량이 비슷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시선은 결국 멈춰 설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 한 여인이 겪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껍질을 깎아 과일을 입에 넣어주며 친구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소중한 친구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헌신적이었던 그녀가 큰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눕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친구도 내 손을 잡아주러 오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 화면에 차가운 메시지 한 통만이 떴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네.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태어나면 밥이나 한번 먹자.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수술 부위의 통증이 아니라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은 친구의 무심함이었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면 잠을 줄여서라도 달려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그 짧은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과 친구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온도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준 마음은 100도였는데 돌아온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0도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한국 사회에서 이 말처럼 공허하고 잔인한 말이 또 있을까요?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거절의 우회적인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병상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우정이라는 환상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 관계를 붙들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그 친구의 연락처를 조용히 지웠습니다.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체념,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자존심의 발로였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끊어봤지만 사람 마음의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아 파산하는 경우만큼 씁쓸한 것은 없더군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주변에도 당신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헌신을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는 저축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만 계속 입금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출만 해간다면 그 통장은 곧 텅 비어버리고 부도가 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국밥집에서의 손절, 부자의 콧대 높은 계산, 그리고 병실에서의 외면, 이 모든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은 바로 태도입니다. 돈은 그저 거들 뿐, 진짜 문제는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없어서 못 만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쓸 여유가 없어서 못 만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을 향해 가려 합니다. 나는 평생을 숫자와 싸워온 사람이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통장 잔고의 0의 개수가 아니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내가 떠난 뒤 사람들은 나를 어떤 온도로 기억할까요? 차가운 얼음장 같던 독재자일까요? 아니면 36.5도의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던 사람일까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와 우리가 인생이라는 식탁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매듭을 지어볼까 합니다. 이것은 삼성을 일군 이건희로서가 아니라 그저 먼저 인생을 살아본 한 노인이 여러분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이자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며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들 기업은 차가운 이성과 숫자로 굴러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매 분기 실적을 따지고 0.1%의 점유율을 놓고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니 그렇게 보일 법도 합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100년 가는 기업,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힘은 결코 차가운 계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려는 마음, 즉 조직의 체온에서 나옵니다. 내가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던 인재 경영의 핵심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해도 동료가 밥을 굶고 있는데 혼자서 배불리 먹는 사람은 조직을 병들게 합니다. 반면 자신의 몫을 떼어 동료의 빈 그릇을 채워주는 사람은 비록 능력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조직 전체를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나는 이것을 37도의 리더십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차가운 관계를 덮이기 위해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이 37도, 때로는 38도나 39도까지 올라가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국밥집에서의 비극, 병원에서의 외면, 계산적인 더치페이의 냉기는 모두 마음의 온도가 36.5도, 아니 그 이하로 떨어졌기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차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체온만 유지하려 급급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차가운 벽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밥값을 한 번 더 내더라도 관계를 지키겠다는 그 일도의 차이가 결국에는 사람을 남기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 똑똑하게 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끔은 바보 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남는 장사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밥값을 낼 때 친구들이 나를 호구로 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 몇 푼보다 당신과의 인연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알면서도 속아주고 웃으며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의 여유이자 사람을 품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입속을 잘 챙기는 사람은 당장은 부자가 될지 모릅니다. 작은 이익을 놓치지 않고 악착같이 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조금 어수룩해 보이고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온기가 추위를 막아주는 난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통장에 쌓인 돈의 높이가 아니라 내 장례식장에 찾아와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나는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서서 내가 쌓아온 부와 명예가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재보다 못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도 한남동의 저택도 아닙니다. 오직 내 기억 속에 저장된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내가 베풀었던 사랑이 타인의 가슴에 남긴 온기뿐입니다. 신이 나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행복을 배웠습니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밥값은 단순한 식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다 간 흔적에 대한 비용이자 타인에게 건네는 위로의 값입니다. 그러니 부디 밥값 아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여러분의 가슴속 계좌에 적립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소중한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날도 추운데 따뜻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 오늘은 내가 살게. 그 투박한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30년 지기 친구를 잃게 만든 그 차가운 국밥의 비극을 씻어내고 여러분의 삶을 36.5도보다 훨씬 뜨겁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계산적으로 변한다 해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서로의 체온입니다. 부디 당신이 머물다 간 자리가 냉기가 아닌 누군가 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아랫목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굴곡진 인생을 먼저 살아본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마음입니다. 부디 따뜻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넉넉하게 베푸십시오. 그것이 이 짧고도 긴 소풍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